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은 우리 바람의 종류에 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람의 종류를 얘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대기를 움직이는 힘들을 먼저 떠올려 볼게요. 자, 대기를 움직이는 힘 우리 4개 배웠습니다. 먼저 바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힘이다 라고 해서 기압 경도력이란 거 했었죠. 선생님이 이제부터 기압 경도력은 pH라고 기호로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 그쵸? 방향을 바꾸는 전향력이 있었어요. 전향력은 기호로 C라고 쓴다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운동을 한다면 그 원운동을 할 때 생기는 원의 중심 쪽의 힘, 바로 구심력이죠. 구심력. 구심력은 기호 어떻게 됐어요? FC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표면과의 그 마찰 때문에 생기는 마찰력이 있었죠. 마찰력은 FR이라고 씁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기호를 썼지만 사실 요 기호는 문제집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내가 지금 쓴 요 기호가 어떤 힘인지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그 바람의 종류는 요 4개의 힘 중에 누가 작용해서 만들어진 바람이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은 모든 바람에 다 있습니다. 자,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바람을 요 바람을 우리가 직윤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압 경도력, 전향력에다가 구심력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요 바람을 우리가 경도풍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압 경도력, 전향력에 마찰력이 추가가 돼요. 마찰력이 추가가 된다. 조금 낮은 곳에서 부는 바람이다. 이런 느낌이 오죠. 그리고 구심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마찰력이 관여할 때 요걸 우리가 좀 낮은 곳에서 분다. 지상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3개의 바람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 직윤풍 볼게요. 직윤풍은 사실 우리가 해수에서 배웠던 그 지형류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형류라는 건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이었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직윤풍의 정의를 보면 1km 이상에서 등압선이 직선일 때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1km 이상이다라는 건 마찰력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바람이 등압선과 나란하게 불어요. 마찰력이 없으면. 그런데 그 등압선이 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왼쪽 아래에 직선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등압선이에요. 등압선이라는 건 이제 압력이 같은 곳끼리 연결한 선이죠. 자, 그때 선생님은 요 아래쪽이 더 기압이 높다. 고기압이라 하고 위쪽을 기압이 낮다. 저기압이라고 해볼게요. 자, 먼저 어떤 바람이든 간에 그 시작은 기압 경도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압 경도력이라 하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등압선과 수직인 방향으로 생기는 거죠. 그럼 기압 경도력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요게 pH 기압 경도력이고 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는데 그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과 반대 방향이면서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전향력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요게 전향력이에요. 요 2개의 크기가 같다. 자, 그때 여기서 우리가 바람의 방향, 즉 이 직윤풍의 방향이 어떨까 생각하는 건 여기 북반구라고 가정을 합시다. 북반구. 여러분 북반구라면 전향력은 운동 방향의 오른쪽 90도죠. 그럼 이 빨간색 화살표 이 전향력이 운동, 즉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가 되려면 바람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불어야 될까요? 그쵸? 바람은 요렇게 불어야 됩니다. 요 바람이 뭐다? 이게 직윤풍이다. 그래서 직윤풍은 지금 바람이 등압선과 나란하게 부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직윤풍의 풍향은 이렇게 썼어요. 북반구에서는 기압 경도력, 이 노란색 화살표에 지금 어느 쪽 직각 방향이에요? 오른쪽 직각 방향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적긴 했지만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면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굳이 안 외워도 바람의 방향의 오른쪽 90도가 전향력이어야 된다. 그럼 거꾸로 전향력이 이렇게 나오려면 바람은 어떤 방향이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남반구는 반대겠죠? 그럼 이번에는 요 직윤풍의 풍속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풍속은 우리가 충분히 유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 지금풍이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부는 바람이니까 우리가 기압 경도력의 공식은 지난 강에서 배웠었죠. 불러주세요. 기압 경도력, 그렇죠. 밀도 로분의 1에다가 델타 H분의 델타 P였었죠. 자, 그리고 요 전향력 C는 2V 오메가 사인 위도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 풍속 V 값이죠. 그럼 V에 대해서 정리하면 V는 2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1에다가 로분의 1 델타 H분의 델타 P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좀 식을 예뻐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2 오메가 사인 파이라는 건 전향력에서 나온 값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전향력을 다른 말로 코리올리 힘이라고도 하니까 얘네를 이제 스몰 f, 소문자 f를 써가지고 코리올리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요 직윤풍의 풍속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V는 지금 로 F분의 1 델타 H분의 델타 P다. 요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요 공식도 뭐 외우면 좋겠죠? 근데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 공식의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쓴 요 긴 공식을 보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기압 경도력이죠. 그러면 직윤풍의 풍속은 지금 기압 경도력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기압 경도력이 클수록 직윤풍의 풍속 어때요? 커진다. 자, 그리고 또 변할 수 있는 값이 바로 요 코리올리 파라미터 안에 있는 요 파이, 위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풍속이 빨라지려면 여기 분모 값은 작아져야 되죠. 그러려면 파이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작아져야겠죠. 즉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위도가 작을수록 또 풍속은 빨라진다. 그래서 직윤풍의 풍속에는 기압 경도력과 위도가 영향을 주는구나. 자, 요 정도 우리 체크를 해주고 자, 직윤풍은 이쯤 끝내고요. 이제 우리 두 번째 바람인 경도풍 보겠습니다. 자, 경도풍도 선생님 정의부터 읽어볼게요. 1km 이상에서 등압선이 곡선일 때 부는 바람이다. 자, 일단 1km 이상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마찰력이 없다란 뜻이에요. 마찰력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등압선에 나란하게 분다란 뜻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직윤풍과 다른 거는 그 등압선이 무슨 모양이래요? 곡선 또는 원형이래요. 즉 원운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운동 한다면 어떤 힘이 떠오릅니까? 구심력이 떠올라요. 잠깐 왼쪽에다가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원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때 이 원운동이 유지되려면 구심력이란 힘이 있어야 되죠. 자, 그려볼게요. 자, 여기 어떤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면 우리가 구심력이라 하면 원의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중심 방향의 힘과 지금 중심과 바깥 방향의 힘, 중심 쪽을 F1, 이 바깥 쪽을 F2라고 했을 때 여러분 F1과 F2 중에 누가 더 커야 될까요? F1이 더 커야겠죠. 선생님 말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힘 F1과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 F2의 합력을 계산했을 때 그 합력이 중심 쪽 힘이어야 돼요. 얘네 두 개를 모두 고려했을 때 중심 쪽 힘이 남아야지 그 남은 힘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항상 중심 쪽이 더 커야 된다. 그래야지 구심력이 생겨서 원운동을 유지할 수 있다. 요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경도풍을 고기압성 경도풍과 저기압성 경도풍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고기압성 경도풍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가 뭐냐? 여기 고기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시작은 기압 경도력부터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고기압이니까 여기서 기압 경도력 무슨 방향일까요? 그쵸?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요게 바로 기압 경도력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기압 경도력과 반대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는데 이건 지금 직윤풍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크기가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전향력이 지금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데 그 전향력의 크기는 기압 경도력보다 커야 할까요? 작아야 할까요? 그렇죠. 똑똑하네요. 여기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그 전향력의 크기가 기압 경도력보다 더 커야지 요 두 개를 합쳤을 때 이렇게 중심 쪽 방향에 힘이 남고 요게 뭐다? 요게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가 지금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 90도가 전향력이 되려면 이 물체는 아마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이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얘는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면 요게 바로 바람의 방향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1km 이상이니까 등압선에 나란하게 바람이 붑니다. 이 검정색 선이 등압선이라면 바람 어떻게 붑니까? 이렇게 불어요. 이거 무슨 방향이에요? 째깍째깍.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고기압선 경도풍은 풍향이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풍속이라고 써놨는데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서 힘들의 관계를 수식으로 정리를 할 건데 선생님 지금 구심력이 이 전향력과 기압 경도력의 합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전향력과 기압 경도력 중에 전향력이 더 크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전향력 마이너스 기압 경도력이 뭐야? FC 구심력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저기압선 경도풍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저기압선 경도풍은 지금 가운데가 저기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압 경도력부터 생각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기압 경도력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입니다. 노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기압 경도력이에요. 이번에는 기압 경도력이 중심 쪽이죠? 그럼 여러분 최종적으로 중심 쪽이 남으려면 지금 기압 경도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거 전향력이죠.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천재입니다. 전향력은요, 기압 경도력보다 작겠죠. 그래야지 얘네 두 개 합쳤을 때 중심 방향의 힘이 남으니까. 그리고 그 중심 방향의 힘이 바로 뭐다? 구심력의 역할을 하니까. 자, 그럼 바람의 방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속 북반구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지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이 이 전향력이 됩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겠죠. 이렇게 접선으로. 근데 구심력이 있으니까 휘어서 이렇게 원운동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저기압에선 이렇게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 우리 뭐 중학교 때나 아니면 뭐 지구과학 1을 배울 때도 고기압은 뭐 시계 방향,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 그냥 단순히 외웠었는데 사실 그 이유가 요 힘들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됐고. 자, 저기압도 마찬가지로 힘들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기압 경도력에서 전향력을 빼니까 그게 FC 구심력입니다. 선생님 지금 수식을 왜 썼냐? 풍속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선생님이 요 풍속을, 그러니까 바람의 속도를 기압 경도력이 동일하고 그리고 또 위도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위도가 동일하면 전향력이 속력에 비례하죠. 그럼 우리는 전향력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그게 곧 속력의 대소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고기압선 경도풍에서 이 수식을 우리가 전향력은, 즉 C는 의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면 이렇게 되지? C는 pH, 기압 경도력 플러스 FC, 구심력이다. 자, 저기압선 경도풍도 자 바꾸면 C는 어떻게 돼요? pH, 기압 경도력 마이너스 FC, 구심력이다. 자, 일단은 지금 전향력이 누가 더 크다? 고기압선 경도풍이 더 크다. 선생님이 기압 경도력 값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선생님 지금 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린 고기압선 경도풍이 더 전향력이 큽니다. 풍속이 빠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 뭐도 추가할 거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지균풍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지균풍에선 전향력 C는 뭡니까? 그냥 기압 경도력과 같죠. 자, 그러면 우리가 풍속을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한 겁니다. 아,
기압 경도력이 동일하고 위도가 같다면 풍속은 고기압성 경도풍이 제일 빠르고 저기압성 경도풍이 제일 느리구나. 여러분 이게 이 바람의 종류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에 편서풍 파동을 배울 거거든요. 그 편서풍 파동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경도풍 봤는데 여기까지 배운 내용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 초록색은 뭐냐? 요건 지표면 부근이에요. 그리고 하늘색은 뭐냐? 얘는 조금 이제 고도가 높은 쪽이죠. 얘네의 기준이 1k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1km보다 위를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그쵸? 자유대기. 여기는 마찰력 없어요. 1km 아래는 뭐라고 했나요? 그쵸? 대기, 경계층. 얘네 마찰력 있죠. 방금 우리가 배웠던 지균풍과 그리고 경도풍은 모두 다 마찰력이 없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왼쪽에 보면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등압선에 나란하게 부는 이 바람이 지균풍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지금 저기압선 경도풍이고요. 지금 얘는요. 고기압선 경도풍입니다. 저기압선 경도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등압선과 나란하게 바람이 불고 그리고 고기압선 경도풍은 시계 방향으로 등압선과 나란하게 바람이 붑니다. 자, 지금 이 자유대기에서 부는 요 바람들은 지균풍이든 아니면 요 뒤에 뭐라고 해요? 경도풍이든 어쨌거나 마찰력이 없어서 바람이 등압선과 나란하게 불고 있어요. 나란하다. 자, 그런데 아래 이제 초록색을 봅시다. 자, 얘는 지금 바람의 방향 보니까 바람이 요렇게.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등압선을 가로지르면서 불고 있죠. 자, 이렇게 바람이 등압선을 가로지르면서 부는 요 바람 뭐라고 합니까? 얘는 지금 마찰력이 있는 경우, 즉 지상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상풍은 우리 정의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읽고 있죠? 다시 한번. 자, 1km 이하에서 등압선을 가로질러 부는 바람. 이걸 우리가 지상풍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1km 이하다. 이제 마찰력을 무시할 수 없어. 이제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이 있다. 그럼 등압선을 가로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등압선이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일단은 왼쪽 아래에 직선의 경우를 먼저 그려놨습니다. 지금 아래쪽을 고기압이라 하고 위쪽을 저기압이라 하고 선생님은 똑같이 기압 경도력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기압 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기압 경도력. 자, 그때 얘는 기압 경도력 다음에 이제 바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균풍에서는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방향이 지균풍, 바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상풍에서는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으로 비스듬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90도는 돌지 않은 그게 바로 바람의 방향이 돼요. 그럼 여기서 바람은 뭐냐? 여기서 바람은 이게 바로 바람인 거죠. 이게 바람, 지상풍. 그러면 얘 거꾸로 바람의 방향을 찾고 이제 나머지라 하면 이제 전향력과 마찰력이 있는 거죠. 걔네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먼저 전향력은 우리가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가 전향력이니까 전향력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전향력. 자, 그리고 마찰력은 어떻게 될까요? 마찰력은 그렇죠. 바람의 반대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마찰력 그리면 그냥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FR 마찰력.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향력과 그리고 마찰력 이 두 개를 합치면 나오는 요 힘 있죠? 얘가 항상 이 기압 경도력과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때 지상풍이라는 바람이 불게 됩니다. 자, 요게 우리가 지상풍 중에 등압선이 직선인 경우고 여기서 요 바람의 방향과 그리고 등압선이 이루는 요 각도 있죠? 요 각도를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 얘를 경각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경각은 바람과 등압선이 이루는 각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지균풍에서는 경각이 몇 도였을까? 지균풍은 바람이 등압선과 나란하게 불기 때문에 경각이 0도였을 거야. 그럼 여기서 경각이 생긴 이유는 마찰력 때문에 생겼다는 거니까 이 경각이라는 값은 마찰력이 클수록 커지는 값.
아니면 여러분 고도가 어떨수록 커지는 값일까요? 고도가 어떨수록 마찰력이 커지나요? 낮을수록 지표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마찰력이 커지죠. 그래서 견각은 고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등압선이 곡선, 원형인 경우를 볼 텐데 선생님 왼쪽을 고기압이라 하고 오른쪽을 저기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상풍 말고 아까 전에 배웠던 그 경도풍일 때는 고기압선 경도풍 무슨 방향이었어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 자, 그리고 저기압선 경도풍 무슨 바람이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 자, 근데 지금은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등압선과 나란하게 바람이 불지 않고 등압선을 가로지르면서 바람이 붑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은 고기압선 경도풍에서 기압 경도력 방향 어떻게 되나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이렇게 되죠. 기압 경도력. 근데 내가 기압 경도력을 지금 오른쪽으로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오른쪽으로 비스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러분 이 노란색 잘 보세요. 자, 일단 노란색은요. 지금 고기압 쪽에서 공기가 불어 들어오고 있어요? 불어 나가고 있어요? 불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기가 불어 나가는,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 자, 근데 그 발산이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발산하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발산한다. 됐죠? 자, 저기압 보겠습니다. 자, 저기압은요. 일단 기압 경도력이 얘는 이런 방향이죠. 기압 경도력이 여러분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압은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공기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공기 이렇게요. 공기 어떻게? 공기가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들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들어 옵니다. 공기가 수렴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전부터 외우던 거죠. 고기압, 시계 방향으로 발산, 저기압,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지금 하늘 위에서 본 그림이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고기압은 공기가 계속 이렇게 발산, 빠져나가니까 그 부족한 공기를 누군가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위쪽에서 고기압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하강을 해요. 상상하죠? 하강. 이렇게 쓸까? 하강. 자, 그리고 저기압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공기가 모여가지고 그 모인 공기 어디로 갈까? 그 모인 공기는 결국 위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사실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고기압 한번 대충 그려볼까? 이렇게 있으면 지금 고기압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발산하면서 아래쪽에 하강하는 거죠. 지금 이제 선생님 손을 뭐 보여줄 수 없는데 여러분이 한번 귀로 듣고 해보세요. 자, 오른손 듭니다.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아래 방향이에요. 그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제 아래를 향하게 하세요. 그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고기압은 오른손으로 해서 하강기류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자, 똑같이 저기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저기압은 이렇게 저기압이 있을 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하는데 꽉 차니까 공기 상승해요. 또 여러분 오른손 들고 엄지손가락 이제 위쪽을 향합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 감기는 거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저기압 상승기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들어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상풍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바람의 종류 3가지, 지균풍이란 거, 경도풍이란 거, 지상풍이란 거 이렇게 쭉 배워봤는데 이제 우리가 바람에 관한 내용은 다 기본적인 건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기 대순환, 좀 큰 규모의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편서풍 파동 요거 배울 거예요. 근데 요거만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대기 파트, 유치지구 다 끝나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뭡니까? 천문학 단원에 들어가는 거죠. 지구과학 2가 이제 거의 다 뭐 3분의 2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